자, 북런던 더비 끝났습니다. 네. 아스날은 뭐 지난 시즌에 또 더블을 하긴 했는데 올해도 중요한 길목에서 북런던 더비 원정을 갔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아스날은 전승을 해도 맨시티가 전승을 하면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력 우승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예, 뭐 저희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맨시티가 노팅엄을 또 이기고 있어서. 네, 뭐 사실 맨시티가 미끄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 어쨌든 그래도 아스날은 무조건 다 이긴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토트넘도 빌라랑 격차가 좀 있는데 그래도 경기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 경기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자력으로 4위는 이제 안 돼요. 네. 네, 오늘 지면서 양팀 승점이 7점이 됐고 두 경기 차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이겨도 66 그리고 빌라가 67이거든요. 1점 차. 그래서 이제 4위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서 뭐 아스날은 그러니까 두 팀 다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그쵸. 경기인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쨌든 초반에 득점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경기를 잘 풀었는데 마지막에 뭐 아르테타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도 메타. 아, 근데 기도 메타 근데 할만해요. 뭐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 메타를 할 수밖에 뭐 없지. 그리고 내가 나가서 뛰어 그것도 아니잖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토트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토트넘이 최근에 실점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리그 경기 두 경기를 보자면 뉴캐슬에게 4대0 패배, 그 다음에 아스날에게 2대3 패배. 2대3 패배.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평가가 이제 나름 나오겠죠.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시즌 초에는 포스텍 감독에 대한 어떤 칭찬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텍 감독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높낮이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처음 섭외란다. 처음 이제 선임될 때는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빅리그 검증이 안 됐고 그리고 이 감독은 호주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아시아 사람이고 여기에 셀틱이라는 클럽을 이끌긴 했지만 셀틱이 유럽 축구의 뭔가 완전 중심부라고 하기는 스코틀랜드 자체가 경쟁력이 뭐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 이쪽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상태니까 리그만 봐도 사실 레인저스와 그냥 양분하고 있는 리그이기도 양강 하고. 구도고 예. 그래서 기대치가 별로 없었는데 초반부에 이 감독이 보여줬었던 그런 공격적인 축구가 그렇지. 저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꽤나 만족할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도 만족스럽고 그 이전에 몇 감독들의 그러니까 어떤 답답한 경기력 더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약간 원래 이만큼이면 더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간 선임됐었던 감독들이 또 이렇게 계속 좋은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저는 포스텍의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그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와중에 어찌됐건 승리를 계속 챙겼었고 그래서 순위권도 상당히 높은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면서 좀 이제 느낀 점은 수비 진영 쪽에 부상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상자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사실 올해는 토트넘이 그렇게 일정이 빡세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뭐 지난 시즌 얘기를 하면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뭐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팀은 유럽 대항전을 지난 시즌 성적 때문에 못 나갔단 말이죠. 올해는 이제 국내 대회로 이제 치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리그컵, 리그, FA컵 이렇게 하는데 그치. 일단 그 와중에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뭐 팀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감독 전술 자체가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많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지금 2연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2연패하기 이전에도 안 좋았었던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포스텍 감독이 뭔가 변화 포인트를 잡으면서 본인의 전술에 대한 좀 수정이 있다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바꾼다든지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냐라고 하면 약간 의문은 들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상황 놓고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훨씬 더 플랜 B를 준비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그런 감독이 많진 않아요. 본인의 확고한 플랜 A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수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그게 시즌 중에 가능하다면 탑 레벨의 감독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거에 있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토트넘 팬들의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 이전의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하는 노빠꾸 축구가 야 그래 저도 좋으니 그렇게 덤벼라. 근데 중요한 순간에 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플레이해서 승점을 따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황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일정이 꽤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제나처럼 본인의 전술을 썼어. 근데 우도기가 없는 상황이기도 맞아요. 했고 네.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 최근에 부상 이후에 메디슨의 폼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초반에 토트넘이 잘 나갈 수 있고 공격 일변도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메디슨의 존재와 폼인데 굉장히 컸죠. 근데 그 메디슨이 딱 그리고 부상 기간이 짧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기를 메디슨이 빠졌단 못 말이죠. 나왔지. 근데 이게 뭐 어느 선수에게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오고 난 후의 폼은 장담이 안 돼요. 안 되죠.
부상당하기 전에 폼을 유지하면서 바로 경기력적으로 나오는 선수도 몇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면 저는 이건 어쨌든 감독이 본인이 가진 그런 전술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상황에 맞춰가야 되는 게 있었다라고 보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정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죠.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아까 얘기했던 거에 붙이자면 제가 후토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아르테타가 약간 가위바위보 싸움을 걸었다고 보거든요. 원정이기도 했고 일정도 빡빡하고 토트넘이랑 그냥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맞다이를 까면 맞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 내려앉아 있다가 차라리 사실 토트넘의 뒷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왜냐면 이 팀은 라인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올리는 팀이 많이 올린 팀이니까. 그럼 그 뒤통수를 치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먹혔어. 그치. 한 방 넘어온 거에 카이가 골을 넣는다거나 사카가 골을 넣는다거나 그리고 뭐 그쪽에서 어쨌든 자책골도 나왔고. 네, 나왔고 네. 아 뭐 카이 그거는 이제 캔슬이 되긴 했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순간에 포스테코글루에게 탈곡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진짜 못한 선수를 탈탈 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았었던 그런 그러니까 오늘 경기만 한정했을 때는 그 탈곡기라는 표현을 붙일 수도 있다고 뭐 아쉬운 보는데 이건 전반에 3대 0이면 이거는 그냥 그치. 예. 그러니까 후반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리고 홈에 졌잖아요. 그쵸. 토트넘이. 더비전에서 지금 이렇게 졌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죠. 근데 이런 상황인 거를 생각했을 때 포스텍이 시즌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을 이끌면서 토트넘을 쭉 이 매니징을 한다면 저는 본인의 색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많이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색채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런 타협을 저는 어디까지 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진짜 여기서 토트넘이 더 막 연패를 엄청 박으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네. 이상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아마 할 거예요. 아마도 나갈 거예요. 네, 아마 할 건데 사실 그게 뭐 챔피언스리그가 됐든 유로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유럽 대항전을 할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대회가 하나가 추가된단 말이죠. 그치. 근데 국내 대회 3개를 하면서도 이 정도 일정에 있어서 선수들의 부상이라든지 그런 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 전술 자체가 체력적인 부분을 또 많이 요하는 전술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공격 나갈 때는 뭐 그렇다 쳐 라인을 올리니까 근데 수비했을 때 수비수들에게 부하가 갈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란 그렇죠.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반더벤의 부상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맞아. 전술 때문이다라고 이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없는 왜냐면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아스날 선수들이 부상 많이 당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이전으로 돌아가면 잉글랜드에서 아스날처럼 플레이하는 팀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패스하는 거를 태클로 담그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부상자가 좀 많아졌어.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 아스날의 잘못이라기보다 아스날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부상이 잦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비수들의 스프린트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이 있다라는 건 반더벤이 본인의 속도를 믿고 빨리 뛰는 것도 있겠지만 뒷공간이 사실 굉장히 넓긴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이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 좀 수정할지가 일단 1차 목표라고 보고 거기에 추가 하나. 셋피스 수비는 진짜 절대 바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세트피스 관련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이제 저희가 추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지금 다른 팀들이 공들이고 있는 것만큼 뭔가 신경 쓴다라는 느낌은 조금 더 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예전에 히든풋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세트피스 관련해서 이게 또 비교군이 아스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아스날의 경우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도 이제 그런 세트피스 그치. 관련해서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그 아스날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관련해서 공을 엄청 들이는 많이 타입이죠. 들이죠.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토트넘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조버 데리고 온 다음에 수비 공격 다 셋피스에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이번에도 코너킥에서 득점이 자책골 그다음에 카이골 다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되게 세세하잖아요. 예. 박스 안쪽에 인스윙으로 갈지 그렇지. 뭐 아웃스윙 뭐 네. 아스날의 인스윙이 네.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 갈 때 박스 안쪽 그 조그만한 그 공간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을지 그리고 선수들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돌아갈지 세컨볼이 나왔을 때는 어떤 정보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저는 토트넘 쪽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칭찬하기는 좀 그런데 벤 화이트 오늘 비카리오 찍찍이 풀고 있었어요. 아, 찍찍이. 이렇게 하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쭉 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이 지시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거는 사실 매너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견제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과연 토트넘이 이 세피스에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있는가 수비까지 포함해서 이것 또한 저는 다음 시즌에 포스텍이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프리미어리그랑 분데스리가 지금 되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잖아요. 그 UEFA 개수상에서 근데 사실 분데스가 많이 유리해요. 유리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유럽 대항전 전체 놓고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팀 살아남은 게 딱 아스톤빌라 빌라 하나거든요. 하나예요. 그 컨퍼런스에서. 근데 지금 분데스 보면 바이언, 도르트문트, 챔스 지금 4강이에요. 그쵸. 여기에 유로파리그 뭐죠? 레버쿠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버쿠젠, 바이언, 도르트문트가 다 떨어지고 떨어져. 빌라가 컨퍼런스 우승해 막. 그러면 개수가 개수가 바뀔 바뀔 수가 수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빌라의 유럽 대항전 선전을 기원하면서 리그에서 미끄러져라. 이 상황을 기대해야 되는 거거든. 그 좀 전으로 돌려보면 그거야. 아스날이 바이언을 그렇지. 잡고 물론 이제 저는 토트넘 팬들이 저도 이제 그 전북 울산 그 있었잖아요. 아, 예. 울산이 아침으로 우승하면 네. 클럽월드컵. 솔직히 전북 팬 입장에서 전 그렇게 바라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안 가도 되니까 너네도 안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그 마음이 그거야. 있잖아. 라이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약간 그 대상이 빌라라고 이제 생각해보면 빌라 컨퍼런스 우승했을 때 어쨌든 UEFA 계속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데스 쪽은 승리를 조금만 추가하면 돼서 그쵸.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서 사실상 5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는 생각은 저는 좀 접어두는 게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쉽지 희박하다. 않다라고 네. 봐야 되고 그럼 리그 일정을 한번 보죠. 네, 자 일단 토트넘 보면요. 다음 경기가 첼시 원정입니다. 그리고 안필드 원정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첼시도 좋진 않고요. 그리고 리버풀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필드라는 점이 이제 좀 빡빡할 테고 그리고 번리랑 홈에서 하고 그 다음이 맨시티 홈. 이게 번리가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 경기도 쉬운 경기. 왜냐면 당장 맨유도 비겼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에서 약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맨시티라는 팀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상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맨시티가 토트넘을 어려워했던 거는 차라리 무리뉴 콘텍과의 감독이 있을 때 아니 어쩌면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누누 때 이게 같이 맨시티랑 다이다이 게임은 안 돼요. 쉽지 않지. 진짜 맨시티랑 이거 호각을 다퉈서 싸워서 펩팀이랑 그래갖고는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셰필드 원정인데 셰필드는 강등 확정 확정이에요. 여긴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들은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아니에요. 그치. 다음 시즌 챔피언십에서 해야 되니까. 유종의비. 홈에서의 그런 나는 그럴 수 있지.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자 토트넘이 이렇게 받고 그다음 빌라인데 빌라는 자연스럽게 경기 수가 더 많습니다.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림피아코스랑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브라이튼 원정. 브라이튼이 사실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피아코스 이제 원정 가서 한번 보고 리버풀 불러드립니다. 여기도 리버풀이랑 일정이 있고 최종전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구나. 네. 근데 수정궁이 감독 바꾸고 은근 아주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에 뭔가 발목을 착 채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저쪽에 뭐 예를 들어 에제 아니면 올리세 이런 애들이 그 개인 기량으로 딱 한번 쑤시는 경우들이 있어.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양팀 모두가 일정이 좀 좋지 않지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하는 팀들의 면면은 토트넘이 좀 더 빡세다. 어려워요. 근데 아스톤 빌라는 어쨌든 올림피아코스 원정도 가야 되고 유럽 대항전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리그에서의 일정은 조금 수월할 수 있으나 경기 수가 더 많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모르겠다. 끝까지 보긴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뭐 리그 경쟁도 맨시티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뭐 이게 막판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진짜 최종전 가서 우승 갈릴 수도 있는 거고 4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다른 거 없이 매 경기 결승전 같은 생각으로 다 이기고 저쪽을 봐야죠. 그리고 희박하지만 완전 없어지지 않은 가능성. 개수. 그래서 개수. 독일 팀들이 좀 막 이런 느낌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